치솟고 환율도 뛰었고 곧 물가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들은 차량 오부제를 넘어 2부제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무려 디젤차를 끌고 출근했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주유소를 찾는 일이 걱정되면서도 아마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몸과 이 도시를 위해 자전거 생활화가 필요하다. 걸으면 좋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지금 내 일상 어디에 끼어들 수 있는지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약해서일까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이제 조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하기도 하는데 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통계청에서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기의 주된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 네. 이렇게 물어봐서 네네.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응답한 수치고 이게 전주의 경우에 한 1.7% 정도. 이게 한 2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 정도네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대개는 비슷할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잠깐 좀 봤는데 자전거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 있는 세종시도 3% 안 되고 약간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가 자전거 도시 얘기를 한 지 꽤 됐잖아요. 전주에서. 한 10년 전부터 생태도시 관련해서 크게는 두 번에 걸쳐서 네. 25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었고 이건 전임 김한주 시장 때 첫 번째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10년쯤 전에 김승수 시장에 의해서 한 2018년 정도,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렇게 두 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좀 뭔가 실제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뭘 했냐 이런 거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실제로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체감하시나요? 노력하거나 투자된 거와 별개로 네, 실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구현이 됐는가 이 질문이죠. 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수송 분담률로도 네. 전혀 변함없고 시청에 가면 예산 중에 주차장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네. 시청 안에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인근의 민영 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시청 직원들이 차를 대게 하는 용도예요. 이 용도의 예산이 연간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 예산의 명목이 뭐냐면 시청 직원들의 출퇴근 장려 수당이에요. 출퇴근 장려 장려를 수당이라면 위해서 차를 안 타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자동차 주차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10억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온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연간 10억 원이나.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촉진하는 그렇죠. 정책이라는 얘기네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주차 문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테니까 이렇게 좀 이동해라.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될 예산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청 안에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비용이다.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걸 안 하고 고쳐야 될 것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고 자전거 정책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뜨고 지는 시간 이게 좀 우리와 달라서 일찍 시작돼요. 한 6시면 시작이 되더라고 이동이. 그래가지고 6시가 넘으면 인적이 끊기고 그거에는 환경 풍토 자체가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라는 그게 좀 정착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좀 얘기를 들 수 있는 게 물론 그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자전거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또 소득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이동해서 아까 말한 샤워 시설을 포함한 또 문화적으로도 비를 맞고 가서 이렇게 아까 복장도 얘기하셨지만 비를 맞고 가서 털털 털고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오늘 비 왔는데 이 사람 자전거 타왔네 라고 여기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이게 전반적으로 문화에서 정착된 결과가 연결돼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겠는데 제가 갔을 때
한 겨울은 아니고 한 2월 말쯤 됐는데 상당히 추웠어요.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갔을 때보다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졌는데 장갑도 안 끼고 네. 그다음에 스커트 입고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그 날씨에 네. 꽁꽁 동해매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자전거 안 타는 시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들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마침 비도 오고 눈도 했었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자체가 놀라웠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날씨에도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대하는 아예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냥 마인드가 있고 그냥 걷는 없고가 것처럼 아니라 익숙한. 그냥 네. 우리가 자동으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가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자전거가 예를 들면 특별한 교통수단인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약간 이런 정도로 일상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왔는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던 샤워사 시절 얘기도 나왔고 네. 또 그 전에 격식을 차리던 그 복장이 자체가 자전거 타면서 좀 활발하고 좀 자유스럽게 바뀌게 된 그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 가태료 물잖아요. 네. 그 10년 안에 될까요? 네. 10년? 지금부터 이제 제 본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파리를 네덜란드 파리를 들어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중요한 힌트는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어디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거 참 좋더라. 이렇게 벤치마킹. 단편적으로 이 조각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해볼까? 늘 그런 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리에서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 파리 한폭판을 그렇게 바꾸는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라고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거를 차곡차곡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조금씩 쌓아가면서 공감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아까 파업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늘 이렇게 준비하고 끌어온 거죠. 이걸 바꿔야 하는 거고 도시를 바꿀 결심을 용감하게 제안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래 바꾸자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막 또 어디서 짧은 뭔가를 배워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을 과감하게 멈추고 그거 안 해도 돼. 의미 없어. 돈만 날아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통 무슨 말씀은 우리도 만약에 전반적인 아까 말한 것처럼 차를 타고 다니기 좀 불편하게 만들고 지금은 거꾸로 된 게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공영주차장은 안 되고 그 옆에다 된다니까. 전 진짜 아니 공영 주차장이 한 50m 걸어가면 있는데 네. 그거를 길에다가 대요. 저도 그런 거 보고 열받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과 현재 법적 전 틀 단속을 내에서도. 진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이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론한 도시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도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결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정치적 결단과 시민의 합의를 통한 도시의 변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사실 이건 자전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일회용품을 쓰는 거 너무 쉽고 간편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환경에 나쁘다는 거 알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어떤 네. 것들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에서 늘 우리는 진단 말이에요. 네. 일회용품 써버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문제도 결국에는 방금 예를 들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는데 플라스틱 용기나 모든 거기에 용기 값을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자판기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하나당 몇 센트씩인가 꽤 큰 돈이 보증금이 돌아오잖아요. 이 방식으로 도시 사람들이 환경 마인드가 좋아서일까요? 아니. 저희도 그거 하다가 약간 다 흐지부지돼요. 그러니까요. 저항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런 걸 좀 못 이기는 것 네. 같아요. 이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결국 이것도 하다 말 거야 라는 생각이 시민들한테 생겨요. 바꿀 생각을 했는가 결심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네. 오늘 그 의미로서만 존재하지 네. 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10년